안녕하십니까. 평택메카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진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축일입니다. 우리가 평화스럽게 잘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6월 6일 하루만이라도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볼 내용은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지 신규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농업인 등록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거 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것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다시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구분합니다. 한 부부가 농업경영체 등록할 경우 남편은 경영주, 부인은 경영주의 농영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의 취득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은 농업경영체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는 농업경영체 등록해야만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연부를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농가 규모별, 유형별 맞춤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지급을 최소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지표 효율성 제고를 이해합니다. 3조 원에 가까운 공익직불금이 중복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배정,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농업인 감면 등 농업, 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활용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꼭 필요한 제도로서 농업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알고 또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을 경우 융자금 및 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농업용 면세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불금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금의 감면, 면제 지원 사항들이 있는데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이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취득로세는 50% 감면되고 채권은 면제됩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등록한 자만이 신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상 재촌 작용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을 경우 취득록세의 50% 감면됩니다. 신규 농지 취득할 경우 취득록세의 50% 감면받는데 매매가의 3.6%입니다. 취득세는.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지연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년 후 신규 농지 취득할 경우 취득록세 3.6%에 50%인 1.8%를 감면받게 됩니다. 물론 채권도 면제받고요. 하지만 주의할 건 감면받은 취득록세 50%에 대해서 2년 내 재매매할 경우 취득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면 면세 지원 내용 중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인데, 농지대장에 8년 이상 보유하고 제촌 작용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가세 기간별로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농지대장에 농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제촌 플러스 작용인데, 여기서 작용은 8년 이상 작용을 할 경우 가세 기간별로 5년의 범위 내에서 2억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현지인과 관외지 사람들을 나누는데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에 따라서 추가 가세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들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단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 관련 지원이 많은데, 보유 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를 적용해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유 농지를 양도했을 경우 부재지주인 경우는 중과세에 적용을 받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 중과세 배제를 적용해 줍니다. 단 부재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농지 소재지로부터서 30km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제촌 작용하지 않을 경우 부재지주로 간주되어 일반 양도소득세율 곱하기 세율에 플러스 10% 추가 가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여 외지인의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탁경을 통하여 일반 세율로 적용받으려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면, 면제 지원사항인데, 농지를 담보로 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 채권이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면 면제 지원 중에 농지대장의 보유를 3년 이상 하시고 제촌 작용 후 양도할 경우 1년 이내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담보농지, 당해농지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용농지의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즉 보유 농지를 3년 이상 제총 작용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농업경영체 지원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중 농업인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 신청을 하는 농업인은 다음 중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란 종자를 파종하거나 삽목하거나 가축, 곤충 사육하거나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을 할 경우입니다. 즉 농지에 대해서는 모내기를 완료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곤충 사육할 경우 사료 등을 매입하였을 경우에 가축을 입식하고 사료 등을 매입할 경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 즉 휴경, 폐경, 면적은 제외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5월, 6월, 7월 달에 현지 직원이 실사를 나오는데, 휴경지가 있거나 폐경 면적, 즉 논경지가 폐실돼 가지고 농사짓지 못한 면적은 농지대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서 삭감합니다. 그리고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300평 이상의, 농지 200평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할 경우, 또
농지 100평 이상, 즉 농지의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축사한 농가인데요.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른 축사 관련 부속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2 기준의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고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또한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이 축산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곤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4 기준 이상의 대상 곤충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항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은 법인 소재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시면 되는데 지자체 장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등기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법인 성립 요건 중 충족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란 즉 농작물 재배 시에는 종자의 파종, 삽목 등 또는 가축과 곤충 사육 시에는 가축 입식과 사료 급여 등이 완료된 때 신청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농작물 재배란 모내기가 완료된 때 고구마, 감자 씨앗을 심고 난 후에 경작이 완료된 후를 말씀하시는 거고, 곤충 사육이는 가축이나 곤충 사육은 즉 축사 또는 양계장, 양동장에 해당 동물을 갖다 놓고서 또 사료를 매입하고서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 보면 농작물 재배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 첫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300평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고, 농지에 200평 이상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에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서 종축업, 부화업,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공통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 범위의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사업 범위의 정의는 농어업 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따라서 2022년 8월 18일 이전 설립된 농업법인에 한정하여 사업법이 충족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농업경영, 두 번째는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세 번째는 농작업의 대행, 네 번째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다섯 번째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촌 융복합산업 수행하고 있는 자, 여섯 번째 다음 강목의 부대 사업을 시행하는 자, 하나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하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하나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 사업, 하나 농업 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사업, 하나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 하나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해당된 자만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법이 충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품목은 농작물의 재배,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법에서는 논밭 과수원인 경우 농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 과수원이 아닌 토지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1960년대에 임야였으나 산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여 농지대장에 등록된 공부상의 전답 과수원인 경우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불법 점유나 또는 불법 개간 등을 통해서 등록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목을 보면 목장용지 등이 있는데, 목장용지는 초지법에 정하는 초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정보는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정보, 가축, 곤충 사육시설 등 총 54개 항목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인 등록정보 등 농업인의 54개 항목에 플러스 10개 항목이 추가 등록되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이나 농촌 관련된 융자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가축사육, 마리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 서류들을 태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배업, 농작물 재배업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에는 자격농지가 임차농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격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사실 확인서, 즉 해당 소재지 이장님의 자격사실 확인서 서명 날인과 함께 이웃주민 2명의 서명을 받아 영농사실 확인서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와 함께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농지를 구입하여 농작물을 식재하였을 경우 영농사실 확인서 발급받고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 영수증 아니면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면 됩니다.
임차 농지는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축산업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축산업 허가증 그리고 아래의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이나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에 택일을 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가축을 직접 사육하는 경우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가축 사육에 대해서 수탉인 경우 수탉계약서, 가축 사육의 경우 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 서류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곤충 사육업을 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공통적으로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이 첨부되면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제출,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하여 농업법인과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들이 뭔지 인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출 서류들이 필요한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별로 다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서류 제출 후 농업경영체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은 해당 주소지의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하시면 됩니다. 첫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자료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첫째는 등기등본 열람용 제출이 필요하고, 해당 농업법인의 정관, 조합원별 출자 내역, 즉 사원별로 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간의 출자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 필요하고요. 이사회, 임시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인 증명서류란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중 택일해서 제출하면 되겠고요. 법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정하는 사항을 서류를 농업경영 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농업인, 농업법인 둘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100% 소화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로부터 작은 조력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 멘토로부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쉽게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토지투자의 전문 동반자, 평택메카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진철이 함께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 토지에 대한 투자, 여러분의 성실한 카운셀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궁금한 사항은 평택메카 부동산 김진철에게 쪽지, 댓글 또는 전화 문의를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